네, 오늘 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안녕하십니까, 이건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좀 주도할 수 있는 건 8가지 특징주를 뽑아서요,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종목을 뽑는 이상형 월드컵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종목들 많이 올라왔는데요. 대진표 공개하기 전에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종목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대진표 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시장이 강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더 도드라지는 그런 종목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요, 지금 메타버스 대 로봇입니다. 저기에 가장 핵심, 그러니까 공통 단어는 삼성이 되겠죠? 예. 네. 그리고 2라운드는 에코프로비엠과 LNF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인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1대2 상승했습니다. 이것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또 반도체 그리고 또 LCD 이런 좀 패널 쪽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2위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LX 세미콘도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LG화학과 한화솔루션입니다. LG화학은 배터리로도 조금 부각을 받고 있지만 이번에 좀 다른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한화솔루션 역시 오늘 주가 상승 흐름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 8강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요, 두 종목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타버스 오늘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됩니다. 어제도 메타버스였는데 네. 선익 시스템이 올라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진 로봇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삼성이 또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이쪽에 또 진출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시장에서는 환호하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이 고르면 다 오르는 걸까요? 글쎄요, 모르죠. 우선 돈이 많으니까 우선 돈 많이 쏟겠구나, 인수합병 하겠구나 이런 기대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 선택하시는 동안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또 어제 또 해봤었고, 그래도 로봇에 대한 얘기도 오늘 추가적으로 해볼 텐데, 메타버스 우선은 두 분께서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제는 좀 김영호 전문가 얘기 중심으로 좀 들었었는데 최인호 전문가께서 간략하게 좀 의견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자, 메타버스 대 로봇. 저는 로봇에 한 점을 더 주고 싶습니다. 로봇. 네. 그렇군요. 네. 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 있으시냐고 여쭤봤는데. 네. 메타버스는 어저께 뭐 다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오늘도 모든 전 시장 자체가 다 선 반영돼서 뭐 네. 좋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군요. 사실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주는 네. 그래도 모든 전문가들이 조금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관망하는 일단 초점이 워낙 강한 업종이기 때문에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로봇 때 좀 자세히 들어보고요. 어제 또 김영호 전문가께서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종목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 시세가 좋아요. 뭐 예를 좋죠. 들면은 옵티시스가 지금 15%, 이렌텍이 6.5% 강합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계속해서 전망 좀 멀리 봐도 괜찮다 이렇게 보십니까? 멀리 봐도 괜찮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실적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특히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으로 굉장히 다변화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같은 경우에 이제 저가폰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캐시카우를 확보를 이미 한 부분.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했던 이유는 그런 AR 관련해서 그런 기기를 만든 그런 부품을 만드는 지금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고 네. 뭐 IM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제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어제 이제 주주총회를 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GOS 사태가 이제 일어났고 그 부분에서 이제 몰래 어떻게 숨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성능 검사에서 이제 다 걸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네. 주주들의 굉장히 항변을 들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태를 달래기 위해서 이제 로봇도 꺼내고 메타버스도 꺼내면서 이제 주의를 조금 돌리려는 그런 네. 이제 시도가 있었죠. 어쨌든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는 네. 지금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네. 앞으로 R&D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R&D 같은 경우에 금액으로 본다면 한 21조 정도가 되는데 네. 글로벌 기업으로 따졌을 때 4위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건 진짜 네, 많네요. 엄청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말은 머물러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공격적인 투자도 계속해서 감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을 이제 TF 팀도 신설한 만큼 로봇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이순위로는 메타버스에 계속 투자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네. 따진다면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로봇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로봇을 1순위로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 삼성전자에 관련한 수급은 그렇게 돌아올 것이다. 일단은 로봇이 우선적으로 먼저 뜰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로봇이 먼저 시세를 계속해서 받을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구체화 계획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이제 메타버스로 이 수급이 옮겨가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 로봇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게 현대차가 그 약간 강아지 같이 생긴 로봇 데리고 네. 나왔을 때 그렇죠. 이제는 미래인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네. 이제 삼성까지도 로봇을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혜도 전문가께서도 로봇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로봇은 이제 그러니까 원론적인 건 먼저 설명드릴게요. 로봇은 현대가 있죠. 지금 LG가 있죠. 삼성이 있죠. 다 네. 이게 회사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전자였었어요. 현대전자. 그러니까 전자의 기본이 일단은 로봇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로봇이 왜 이 지금 이 섹터라든지 이 시장이 계속 부각이 되냐. 사실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거의 적자입니다. 그 재무제표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신성장 이게 분위기로 흘러가냐면 사실은 2018년도에 네. 이제 우리나라 그 뭐라죠? 그러니까 임금이 최저시급이 거의 한 네. 18%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인건비. 예. 그러면서 대처할 것을 찾는 게 바로 로봇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지금 의료라든지 다 아까 뭐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이 좀 하기 힘든 뭐 용접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CES 때 올해 이제 라스베가스 이제 전자쇼에서 박람회 때 이제 그때 현대자동차 말씀드렸던 네 발 달린 강아지가 나와서 맞아요. 딱 했는데 저는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예. 모든 사람 다 그랬습니다. 아 저게 이제 맹인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 분들 그걸 이제 강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거다. 네. 그래서 어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자율주행 뭐 렌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센서예요. 네, 네. 센서 위주로 간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내비게이션 시간이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게 GPS 얘기하셨죠? 내비게이션이죠. 예. 그러니까 GPS 그러니까 센서가 이제 GPS로 같이 해서 네.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GPS라는 뜻을 풀이해 보면 글로벌 네. 그다음에 P가 뭐죠? 포지션 예.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글로벌적 이게 포지션 시스템 정확한 시간과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CPU 반도체부터 시작하고 메모리, 센서, 그 다음에 이 이렇게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버틸 수 있는, 네. 그 다음에 그는 철강 같은 여러 가지 그 소재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고 다 배터리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다음 방수까지 포함되니까 이거는 네. 최첨단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릴 때 말했던 마징가 제트예요, 마징가 제트. 마징가 제트를 이제 만든다. 꿈에서 보던 것을 만든다. 마징가 제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네. 좀 받는 것 같은데 네. 그 CES 전후로 2배 이상 뛰었지만 다시 조정받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기대감만 받고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자, 분들도 그렇게 계실 것 계신 분들 같거든요.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지금 사실은 바이오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주가 살짝 이렇게 조정을 들어오면서 네. 다시 들어갈 섹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원전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쪽으로 많이 그쪽으로 많이 쏠렸습니다. 네. 그 시장 분위기 자체가요. 근데 지금 어제도 삼성에서도 발표했고 LG에서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로봇 또 박사 한 분을 또 데니스 홍이라는 그분을 또 초빙해가지고 네. 그 UCLA 출신인 그분이 박사인데 그 교수님인데 초빙해서 이제 LG 전자도 로봇 사업에 이제 기반을 둘 겁니다. 현대는 아예 그냥 먼저 광고를 했었고요. 네. BTS를 포함해서까지 광고됐기 때문에 이 현대와 LG, 삼성, 우리나라 세계 최대 그룹이 이제 3파전이 이제 예상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 어제 주주총회 얘기를 아까 김영우 전문가께서 잠깐 해주셨는데 그게 네. 재밌었던 게 그 젊은 주주들이 많아졌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수익사표 성능 갖고 아주 질타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재밌었던 게 사진을 제가 봤어요. 네. 로봇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실제 로봇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약간 이렇게 PPT 자료를 보여줬었는데, 약간 이제 의료 쪽으로 간다라는 것도 좀 힌트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이라는 것을 종목들을 고를 때
산업용 로봇이 있고 네네. 우리 최현호 전문가가 얘기하신 것처럼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또 로봇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좀 골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여러 국내 기업들과 네. 좀 협업을 해서 이미 국제 과제를 좀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오늘 또 시세를 또 보이고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아진엑스텍이라든지 아니면 퍼스텍 그리고 삼익 THK 같은 그런 국제 과제를 같이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좀 이미 삼성이 성과를 보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관절 로봇. 네. 보통 이제 로봇의 그런 시연을 보면은 한 팔로 이렇게 움직이는 공집고 이렇게 맞아요. 움직이는 그 로봇들이 있어요. 네, 패만 나와.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삼익 THK라는 기업가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퍼스텍이라는 기업가는 이제 수직 이착륙 관련해서 비행 로봇 시스템을 같이 만들면서 이쪽 약간 네. 방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퍼스텍이 원래는 방산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다가 그렇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해서 TF팀을 꾸리고 인수합병을 하겠다는 얘기를 네. 몇 달 전부터 했어요. 그때부터 그 시세가 엄청나게 분출을 했죠. 네. 그래서 퍼스텍도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수급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도 원천 기술 로봇 산업에 대한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고 네. 미국 관련해서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이렇게 짱짱하다고 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고 네. 여기 네. 이제 실적들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 세 가지의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어떨까 앞으로. 근데 어찌됐든 이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는 인수합병이 이제 되는 순간 나머지 이제 기업들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기업만 수혜를 누릴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거겠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황이라든지 그런 뉴스 체크를 확실하게 해야 이렇게 허수를 두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뜨긴 뜰 건데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것들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으로 끝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나무가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이건 왜 보시나요? 나무가라는 기업은 이제 삼성의 로봇 청소기에 카메라 렌즈를 또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예전부터 좀 주목을 하던 종목이었는데 네,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삼성과 연관이 돼 있과 동시에 같이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봇주라고 아무거나 그냥 막 들어갔다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리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네. 이제 로봇이 지금 수급을 받고 있지만 결국 산업의 발전이 있어야 이 기업에 대한 그런 적정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좀 유의하셔서 좀 보셔라 이렇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장할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어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가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저기서 저 많은 로봇주 중에 도대체 어떤 거를 그러게요. 선택을 해야 될까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 메리트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점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기준점도 아까 이제 방금 삼성의 얘기를 드렸지만 LG와도 그런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따로 있죠. 뭐 로보로브라든지 로보스타 같은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과 협업을 연결성이 하고 있는. 네, 좀 이렇게 뒷받침을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가려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네. 뭐 제가 이제 다른 종목들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괜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분 네. 불쾌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로봇주들 중에서도 뭐 세력들의 그런 기준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 기준이 없는 그런 예, 예.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정확한 정보로서 투자를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종목 중에서도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네. 하나는 메타버스 중에 있었던 선익 시스템이고 하나는 이 로봇 중에 유진 로봇인데 이 둘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추천하실 건가요? 저는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 참 좋아하지만 유진 네. 로봇을 골랐습니다. 유진 로봇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요. 네, 저도 유진 로봇을 했습니다. 자, 두 분께서 다 유진 로봇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선익 시스템 지금 아까 전에 로봇이 더 먼저 움직인다고 하셔서 선택하신 건지 김용 전문가께서는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 어떤 게 장점이고 왜 떨어뜨리신 겁니까?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네. 재료가 가장 크죠. VR이랑 AR 기계 이제 OLED 네. 부품을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 그렇죠. 이 실현이 될 때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장비 부분에 있어서 네. 네. 실적을 가져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못 고르는 이유는 이제 실적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산업 자체가 OLED 쪽에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OLED에 대한 그 판매 원가,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네. 적자로 전환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아직 그 이제 본 사업에서 그거를 회복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지금은 테마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선익 시스템을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유진 로봇을 선택하셨는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네. 선택 보여주시죠.
자, 메타버스 대 로봇. 유진 네. 로봇을 골라주셨네요. 자, 확실하게 유진 로봇은 세 분이 모두 다, 시청 작가님 모두 다 선택하셔가지고 4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선익 시스템과 관련해서 가격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익 시스템은 이제 목표가를 23,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은 결국에는 테마적인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선익 시스템의 실적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나오지 전에는 좀 투자를 유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3,000원. 23,000원이요? 현재 시세 어떻습니까? 현재 시세가 27,000원입니다. 여기서 예. 23,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금 사도 괜찮은 거죠? 지금 사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시세가 나왔고, 내일 만약에 내일 시장을 봤을 때 테마적으로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세 가지의 악재가 해소가 됐다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금리 인상도 25bp로 확정이 되었고, 네. 그리고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의지를 드러낸 그런 만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그런 협상도 좀 진전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네. 시장의 좀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 근데 네. 내일 당장 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어떤 거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특별히 오늘만큼 그 삼성전자의 그 주주총회 안건들의 만큼 그쵸. 그런 재료가 없다면 내일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시초가의 그런 시초가 형성, 가격 형성을 살펴보고 네.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잡고 가는 게 낫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유진 로봇이 4강에 진출하게 됐고요. 선익 시스템도 충분히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23,000원으로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봐야겠죠? 네. 자, 네. 8강 2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입니다.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안 좋았었고, 이제 네.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오늘 뭐 강력하죠. 에코프로 BM과 LNF. 양극재에서는 투톱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두 회사 모두 다 좀 쟁쟁하기 때문에 우선 시청자분들께서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 BM. 사실 우리한테는 이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총성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아버린 두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BM과 LNF 어느 쪽이 더 좋은지 한번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근데 좀 악재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들은 다 사라진 것 같거든요. 네. 금리 인상도 예상했던 만큼 나오게 됐고, 맞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랑 이런 협상 기대감도 이제 조금씩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 어제 15일자로 이제 런던 거래소에서 이제 니켈을 네. 이제 다시 이제 거래 재개가 됐는데요.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재밌는 게 뭐가 나왔냐면 600톤이 되는 이제 이상을 이제 거래할 때는 매수 매도 포지션에서 공개를 의무하게 됐어요. 네. 600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처럼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을 네. 미리 방지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네. 이 니켈이라는 그러니까 거래가 워낙 한번 크게 뛰었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네. 어제 이제 런던 거래소 오픈하면서 그걸 이제 의무화시켜 버렸어요. 약간 투자자 보호가 네,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근데 이제 니켈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빔이나 이제 LBM 같은 경우는 LNF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둘 겁니까? 다 똑같이 양극재예요. 네. 양극재예요. 그러면 누구를 고르냐의 선택의 어찌 보면 똑같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네. 누구를 고르냐 사실은 저는 못 고르겠어요. 근데 못 고르겠지만 지금 우선은 골라주세요. 골라줄까요? 네. 자, 그러면 이럽시다. 저는 그냥 애국심으로 가겠습니다. 에코프로빔. 갑자기 애국심. 자, 왜냐면 LNF는 일단 일본 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LNF는 네. 일단은 네. 첫 번째 일단 테슬라에 전략적으로 일단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LNF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러니까 레디우드 머트리얼스라는 회사가 이제 테슬라 공동 창업자에서 만든 회사예요. 네네. 거기에 전량적으로 공급을 이제 하니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양극재를 같이 만들더라도 테슬라에 관련된 것만 만들어 버리면 이 네. 기술은 계속 한쪽으로만 치우쳐 버려요. 한 근데 기업이지만. 테슬라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 하이엔드 네. 배터리라는 게 뭐든지 만들 때 보면 하이엔드 고급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고객사들 갖다 다양한 충분한 조건에 만드는 기술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봤을 때는 와 테슬라가 우리를 네. 잡아주네 순간은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1년, 2년, 3년 시간을 지나면 계속 다른 고객사들의 주문 요청과 스타일에 맞추어서 발전해 네. 나갔을 경우에는 예. 당연히 에코
LNF가 최고죠. 그리고 시총에서 일단은 역시 비교가 큰 종목을 중대형 좋아하시니까. 당연하시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김영우 네.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입니까? 저도 에코프로비엠을 골랐는데요. 네. 저는 좀 다른 이유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어떤 이유죠? 물론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를 좀 중점으로 두고 이 수급을 받는 모양새가 있지만 앞으로 네. 이제 고객에 대한 그 다변화 채널이 앞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변동폭은 더 LNF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최근에 악재가 있었잖아요. 거기 또 네. 저 수뇌부도 문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네. 과대 낙폭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 에코 계열사에서 좀 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네. 그 과대 낙폭에 대한 그런 악재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소멸이 되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서부터 지금 나올 수 있는 시세, 지금 당장의 시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네. 네. 결국에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그런 시총은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저는 똑같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결국엔 실적 부분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네. LNF도 굉장히 큰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이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 변동 폭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저번에 설명했던 이제 이게 LC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를 제가 비교했던 것처럼 그렇죠.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변동폭은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더 크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 같은 종목 선택해 주셨고요. 그럼 LNF가 지금은 에코프로 BM보다는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현호 전문가께서 LNF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네. 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하나를 잡았을 때는 회사의 영업적 이익이나 매출액에서는 상당히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좋아지겠죠. 네. 네. 그렇지만 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가 계속 줄어들면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네. 수많은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는 그게 된 필요한 소재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신제품들이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했을 때 이 네. LNF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이 연출되고 그다음 테슬라라는 그 최고의 그 대장 회사를 잡았기 때문에 그에 네. 대한 또 이렇게 기업 간에 또 서로의 간에 네네.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관계요? 이게 네. 이익관계 보면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모든 게 단절되는 경우가 사실은 이쪽 기술 업종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고르기 힘든 게 뭐냐면 눈앞에 있는 이익을 하시려면 사실은 네. LNF 괜찮아요. 그렇지만 아까 뭐 오너 리스크라든지 그런 건 일부분이에요. 아니, 뭐 그런 게 없이 어떻게 기업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네. 로얄 고객층을 갖고 있는 것보다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로 좀 맞습니다. 뻗어 나가 있는 네. 기업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면 이런 완성차 말씀이신 거죠? 부품을 어찌 보면 재료를 일단은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건 당연히 파이프라인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LNF 아닌가요? 네, 결국에는 네, 다변화로 갔을 때 네. LNF로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저번에 앵커님이랑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전기차 업체들이 니켈 사태 이후에 네. LFP 배터리 쪽으로 좀 돌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리튬 인산?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어찌됐든 NCA 기반으로 한 양극재를 지금 생산을 하고 그렇죠. 있어서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인 만약에 전기차 배터리의 그런 섹터에 흔들림이 있다면 네. 산업의 전반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이 두 업체 다 위험하다라는 네.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럼 첨보가 나아요? 전해질 같은?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아, 어찌됐든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NCA가 세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움직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주목을 해라. 만약에 LFP 쪽으로 정말 가려고 하는 그런 기점, 트리거가 생겨버린다면 그렇죠. 네. 이 두 기업에 대한 그런 투자 모멘텀은 조금 후순위로 밀리고 LFP 쪽으로 좀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아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회사 다 결국 니켈 갖고서 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 또 여기에서 니켈이 좀 워낙에 또 흔들렸었잖아요. 많이 흔들렸어요.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을 5일 봤을 동안 때 거래 정지났으니까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한가 나고 다시 일시 정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원자재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LNF와 관련된 얘기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다 같이 에코프로비엠을 또 골라주셨네요. 확실히 좀 큼직한 기업, 네. 그리고 좀 더 인프라라든지 뭔가 이렇게 수주가 들어왔을 때도 확실하게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을 또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LNF에 대한 네. 가격 전략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네. 네, 김영호 전문가님, LNF 가격 전략이나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이제 LFP 배터리 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NCA 쪽으로 이게 네. 흐름이 이어진다면 저는 이제 목표가 일단 단기적으로 22만 원 보고요. 22만 네. 원이요? 결국에 제가 예상하는 거는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시총이 같아질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LNF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변동폭을 줄 수 있다. 그만큼 더 길게 보고 가셔도 네.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이번 올해 초 가격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약간 맞습니다. 작년 말에서 올해 초 그쪽까지 좀 올라가기를 기다려보고 그걸 네네. 목표가로 잡아라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에코프로비엠이 모두 세 분이 모두 다 에코프로비엠을 골라주셨기 때문에 네. 4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LNF도 좀 메리트가 확실한 기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요. 22만 원으로 가격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3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8강 3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서 또 대표적인 종목이죠. SK 하이닉스. 하여튼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보다 더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LX 세미콘. 이쪽은 또 디스플레이 쪽으로 또 네.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고,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제 파운드리냐 메모리냐 또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LX 세미콘은 또 중국하고 또 엮여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링크가 올라갔나요? 자, 우선은 전문가들부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SK 하이닉스를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도 SK 하이닉스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같은 종목 또 같은 의견이 되는지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제가 일단 SK 하이닉스는 뭐 제가 설명을 크게 할 게 있나요? 뭐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미 지금 선두, 삼성전자보다는 아니지만 선두를 네. 달리고 있는 업체고, 네. 결국에 이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사업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메타버스를 시행함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저는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좋은 종목이다. 여기서는 네.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약간 이렇게 약간의 네. 가격 간단하게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메타버스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인호 전문가님, 그 LX 세미콘은 그럼 왜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일단 사이즈 자체가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사이즈. 예. 사이즈. 일단 이걸 거의 진짜. 근접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작으면 서럽네, 서러워, 워낙 진짜. 또 다른 또 부분이니까요. 예. 네. 이 디스플레이하고 어떻게 램하고 또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장 자체도 그렇고 일단은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하고 퍼센테이지를 갖다 나눌 수 있다는 그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에도 뭐 전 세계 시장이 28%가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근데 램 플래시 같은 경우는 13.8%. 그러니까 당장의 시세를 보더라도 LX 세미콘은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는 대상 자체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기업 자체가 근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일단은 세계 선두 주자고 지금 디스플레이가 지금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QLED, OLED 하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아까도 디스플레이가 약간 이게 좀 약간 저하 상태 그게 아니고 지금 하이엔드입니다. 하이엔드 분위기. 제가 깜짝 놀란 게 TV 한 대 1억 8천만 원짜리 본 적이 있습니까? 여의도 현대백화점 올라가니까 네. 1억 8천만 원 하더라고. 난 처음에 1,8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QLED TV가. 그래서 내가 숫자를 내가 잘못 보는 거구나 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제 네. 일본이 이제 저하되면서 일본이 이제 그 이제 하락 수준하면서 네. 대만, 한국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출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OLED 시장이라든지 QLED 시장은 대한민국이 소재 그다음에 기술력, 네. 그다음에 R&D 연구에 관련된 그런 것에서도 기업들이 계속 아끼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향후 아까 뭐 테슬라 뭐 자동차라든지 보면 디스플레이가 계속 커지고 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자율주행이 생기거나 뭐가 하면 당연히 모든 게 디스플레이화 될 거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모든 게 디스플레이화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LX 시장은 세미콘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지만 SK 하이닉스하고는 대결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비교 대상이 조금 예. 네, 그 중에서 고르면 SK 하이닉스다 예,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저희 김용호 전문가님, 네. 그러면 네.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또 디스플레이 업종이다 보니까 네. 또 중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네. 네,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LX 세미콘을 못 고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LX 세미콘이 시세가 나온 시점이 언제부터냐? 선전시가 봉쇄되고 나서부터. 네. 코로나 최근이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최근이죠. 최근에 네, 이제 최근이네요. 얼마 안 됐죠. 이틀 전부터 지금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선전시가 봉쇄가 됐다. 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중국에 이제 다양한 그 공장들이 있고 전 세계에 이제 뻗치는 공장들이 있는데 중국의 최근 전략이 지금 디스플레이를 패널 쪽을 네. 지금 먹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 거기 그 공장이 선전시에 있습니다.
거기엔 참 중요한 게 네. 많네요. 네, 신천이라 맞습니다. 진짜 선전이라 잘 말하는 신천 중국 신천이라 그냥 아 그래요? 선전이라는 것은 그냥 단어적인 용어 잘 몰라요. 선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신천. 아니 기사에 다 선전이라고 나와서요. 그러니까 네. 단어적인 용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 그 봉쇄가 된 이후에 그 공장에 있는 이제 물량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그런 대규모 작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LX 세미콘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쪽에서 패널들이 지금 생산을 어쨌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반사 이익을 받는 거죠. 근데 너무 짧은 반사이익 아닙니까? 그렇죠. 아, 어떻게 봉쇄는 보면- 어차피 풀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봉쇄하면 이제 풀리게 된다면 네. 그 LX 세미콘에 대한 수급이 그 올라간 만큼 반사이익에 대한 수혜만큼의 주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LX 세미콘을 들어가는 건 아니다. 테마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근데 LX 세미콘 그래도 예전에 이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했는데 네. 고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고가까지 또 이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 쪽에서 중국과의 그런 생산량이나 실적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앞으로 이제 그 기대감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지금 네. 빠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나타나기 전에 올라갔던 주가, 그리고 네. 중국이 나타난 이후에 내려왔던 주가,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중국이 또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네. 또 올라가는 주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이제 중국의 그런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런 산업 비교를 해봐야 앞으로의 주가를 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네, 종목의 중국의 그런 상황을 좀 봐야 한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종목의 매력이 좀 약간 등치도 그렇고 근데 세미콘 같은 예. 경우에는요, 뭐 티콘 DDI라는 그 패널을 원해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기계에 있는 아주 좀 공학적인 부분인데 어떤 네. 그 부분을 원해서 중국 시장인들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LS 세미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네. 우리나라를 계속 이끌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네. 예, 그동안 기술이 없는 이 정도 기술이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되지 않으니까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종목 고르셨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압도적이네요. 오늘은 뭐 이거 뭐 다 같이 가네요. 다 같이. 네. 다 같이 사이좋게 유진 로봇, 가는. 에코프로비엠, 하이닉스 다 같이 압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너 전목에서 LX 세미콘 가격 전략 좀 도와주세요. 네.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지난해 매출 1조 8,90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영업이익이 3,600억 이상 됐다고 며칠 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네. 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앞으로 이 종목은 참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으로서는 일단은 이 방문님 봤을 때도 제가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종목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자 금액 목표가는 네. 15만 2천 원 하반기까지 계속 꾸준히 이제 추세선이 털었어요. 그래서 변곡점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상당히 이렇게 높네요. 네, 많이 나. 15만. 거의 15만 2천 전고점, 원. 그러니까 제일 높았을 때가 16만 8천 원인데 거의 네. 그 부분까지 예, 올라간다. 그까지 충분히 온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왜냐면 시장 자체가 디스플레이 시장이 큽니다 지금. 그렇군요. 왜냐면 자동차라든지 모든 데 지금 디스플레이 분야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 네네. 구조적으로 필요하다. 많이 이런 필요합니다. 거군요. 예, 사이즈 이게 대형이든 소형이든 그다음에 뭐 의료용이든 디스플레이 상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쪽은 계속 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매출액은 늘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SK 하이닉스 4강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 LX 세미콘은 전망 자체를 좋게 보셨습니다. 뭐 중국적인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가격 목표는 15만 2천 원으로 전 고점에 조금 근접한 수준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4라운드는요, LG화학입니다. 오랜만에 LG 에너지 솔루션만 한참 보다가, LG화학이 아직 있었네.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주주분들께서도 많이 속상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종목이 바로 맞아요. 저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 종목으로는 한화솔루션, 신재생 쪽에서 또 태양광 쪽으로 엮여있는 그런 네.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셔서 네. 지금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LG화학과 하나솔루션 오늘 오랜만에 LG화학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김용호 전문가께서는 LG화학과 하나솔루션 어느 종목입니까? 이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투심이 LG화학에서 아직 회복을 못한 상황이 저도 있기 그렇게 때문에 생각해요. 네. 아직까지 또 충격이죠. 충격이 아직 약간 가시질 않았어요. 맞아요. 요원해 보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네, 신재생 에너지 가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LG 화학에서 물적 분야에는 이제 LG L 소리 나갔지만 그 네. 부분은
어차피 투자가들이라든지 회사 기업이 운영하는 데서 채워줘야 돼요. 네. 그럼 분명히 그 빠져나간 그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간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새로운 데 다시 동력을 또 쏟아붓기 때문에 네. 미래를 봤을 때 지금은 LG화학이 힘들고 하고 있지만 네. 더 크게 봤을 때는 LG화학을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봐야 된다고 우리 저는 저 LG화학 주주분들이 또 예. 굉장히 또 마음고생 하시니까 또 그쪽으로 또 터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LG화학은 롯데입니다. 알겠습니다. 야구는 갑자기 롯데입니다. 감동을 그렇게 깨지 말아주세요. 간신히 쌓아올린 감동을.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께서 종목이 좀 엇갈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선택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자, 네. 그러면 각자 이 하나솔루션과 LG화학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매력을 어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하나솔루션은 하나에서 이제 밀고 있는 두 가지의 이제 계열사가 있죠.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솔루션입니다. 방산, 네, 태양광? 지금 예. 두 개 다 그 김동관 이제 거의 이제 확정이라고 저는 봐요. 다음 이제 인사가요? 회장, 예. 다음 회장님이 되실 것 같은데 그 김동관 회장이 지금 하나솔루션의 회장을 맡고 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가속화를 계속해 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예전에 이제 김동관 회장으로 이제 유명한 이제 일화가 예전에 이제 니콜라였나요? 네, 그 트럭 수소 트럭. 네, 수소 트럭 예, 예, 회사를 예. 이제 1조 정도 투자를 했다가 100% 수익을 내면서 네. 엄청난 그런 투자자였다는 그때 투자자에 대한 얘기군요. 해안도 좀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이제 해안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다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뭐 태양광 쪽에서는 태양광 부분에서는 많은 실적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네. 연도가 이제 가면 갈수록 또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나솔루션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네. 계열사 자체가 판매 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이제 김동관 회장이 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차세대 이제 먹거리 두 개 중 기업 중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예, 질문 제 질문이 있어요. 예. 네. 지금 EU 쪽에서 러시아로부터 이제 에너지적인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좀 속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만큼 이제 태양광 또 풍력 이쪽에다 좀 포인트를 좀 둔다고 해요. 네. 물론 원전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재생으로만 봤을 때는 네. 태양광과 풍력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이 더 있을까요? 저는 풍력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런가요? 아무튼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네. 네. 이 독일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획 보고서를 본다면 풍력을 먼저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이제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 쪽으로 네. 일단 풍력이 먼저 우선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성비라는 게 그런 풍력에다가 돈을 덜 들여도 에너지가 그만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상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플랜트. 뿐만 아니라 예, 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면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땅은 이제 좀 못 쓰는 땅이 되는 그런 그런 게 리스크, 있군요. 네,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풍력을 먼저 봐야 된다. 하지만 순서를 따진다면 원전이 먼저겠죠. 그렇죠. 네, 원전, 네. 풍력 네. 그리고 태양광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순서로 또 포트폴리오의 비율도 채워보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최진호 전문가님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뭐가 매력입니까? 제대로 질문해. LG화학, 네, LG화학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또 이거 또 커버를 재밌네요. 오늘 해주셔야죠. 예. 재밌네요. 네. LG화학,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한번 어필하자면, 하나솔루션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하나솔루션이 지금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이 일단은 수주를 받았잖아요. 네. 제일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재료적인 폴리실리콘이 3배 이상 4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납품하는 밴드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 OCI라든지 이런 데는 경사가 났지만, 네. 사실 하나솔루션 자체에서는 생산비라든지 이런 워낙 강화가 좀 많이 되는 바람에 그 가격을 갖다가 많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찌 보면 그런 상황도 발생했고요. 네. 주가를 보게 되면 거의 뭐 반토막 나 있는 사람들 최고점에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네. 하나솔루션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재료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LG화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이게 좀 것은 중요하죠, 이제부터. 면역 항암제. 네. 네. 그걸 이제 미국의 임상 실험, 일상 실험 오늘 신청했어. 오늘. 네, 맞아요. 오늘 그 오늘 뉴스 신청했어. 오늘.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급격하게 지금 멘트를 바꾼다고 지금 정신을 딴 데에 가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할까 해서 LG화학이 이제는 바이오로 네. 진입을 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바이오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큰 기업들이 가면 예. 아, 그래요? 네, 저도 2차 전지가 사실- 빠진 부분을 예. 같이 가겠다는 어찌 보면 야심찬 전략이 있는데 네. 일단은 그게 한국 기업이 아니고 미국과 같이 한다는 거 봤을 때는 네. 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LG화학은
조금 기다리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러면 이제 네.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 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LG 화학이 나가는 방향을 지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부분이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네. 회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만큼 채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건데 네. 이제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겠죠. 화학 쪽도 들어올 수가 있고 네. 생명화학 뭐 여러 가지 뭐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지금 삼성 SDI처럼 네. 소형 전지라든지 아니면 또 그렇게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엔소라고 부딪히지 않는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베이스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LG 화학은 그래도 죽지 않는다. 예. 예. 그렇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서 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 픽했는지 한번 결과 확인해 볼게요. 결과 공개해 주세요. 하나솔루션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네요. 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LG화학에 대한 가격 전략,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최인호 전문가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차트 한번 보실까요? LG 화학.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세 자체가요. 예, 지금 보시면, 6.9% 오르네요. 아니 오늘 안 오른 종목은 이상한 종목입니다. 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냥 의미 없이 다 올랐다고 좀 본 정도로 네네. 다 올랐는데 지금 사실은 LG화학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 위에 고점이라든지 중간에 이렇게 진입하신 분들 상당히 좀 가슴 아픕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시세가 어디까지냐 저는 이게 거의 바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의 근거는요? 바닥이에요. 예. 근거는 지금 바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서 더 이상 내려가면 지금 투자하신 분들 그쵸. 거의- 희망을 갖다가 부러뜨린 거 마찬가지. 거의 네네. 바닥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거의 내려갈 때까지 데렸다가 보면 되는데 사실은 다시 한번 또 차트를 저 뒤쪽으로 한번 더 빼보면 이게 한 2021년 초부터 계속 내려오고 예, 그렇죠. 예, 너무 그 이제 완전 하방으로 계속 추세를 내려오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참 이거 목표가를 참 정하기도 힘듭니다. 희망 얼마나 주실 예, 건가요? 55만 원으로 가겠습니다. 예, 55만 예, 원이요? 하반기까지 55만 원 가겠습니다. 오, 55만 55만 원이면 원. 작년 재작년 초 정도 네. 수준인 건가요? 막 올라갈 때 좀 그때 정도까지는 회복을 하반기까지는 한다. 네. 이런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올과 겨울까지 그냥 올 연말까지 네. 가봅시다. 좀 네. 장기적으로 보고 예, 혹시 LG화학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서 뭐 이렇게 그렇게 손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지고 네. 계시면 어차피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만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그러면 종목 고르면 안 돼. 되게 꼬일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종목들은 사실 전문가가 설명하기도 난감해요. 네, 네. 그래서 그래도 난- 가격 전략을 알아야. 예, 알아야 되니까 네, 네. 예, 장기로 네. 봤을 때 55만 원으로 목표까지 잡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솔루션 올라가게 됐고요. LG화학은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5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4강으로 진출을 하겠습니다. 네, 네.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예. 자, 4강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진 로봇 쪽이고요. 오늘 되게 뜨겁죠. 그리고 네. 에코프로 BM 이렇게 두 종목이 함께합니다. 엄청 차이 나네요. 체급 차이가. 예. 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하나솔루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네. 두 부분도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라운드는요. 유진 로봇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과연 로봇인가 아니면 2차 전지 소재인가 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네.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최인호 전문가한테 여쭤보지 않아도 왠지 큰 어떤 거 거 좋아하실지 알 것 좋아하셔갖고 같은데요. 예, 듣고나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로봇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몰아가십니까?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도 에코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차이 나네, 이건. 너무 차이 신사업 나기 때문에. 기대감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것들에 조금 더 비중을 네. 두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진 로봇이 이제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떤 사이즈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네. 이 종목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랑 그리고 약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거 다 알고 맞아요. 계시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유진 로봇의 이제 재료라고 한다면 이제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죠. 뭐 고카트를 이제 필두로 이러한 재료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로봇 산업이란 게 이제 발전을 할 거고 네.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유진 로봇의 그런 기술력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만 에코프로비엠과 비교해본다면 네. 좀 비교가 안 되는 상대이긴 합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양극재 배터리 시장으로 계속해서 진화를 한다면 네.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해외 글로벌 업체들이 기업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업체로 전환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고객사들이 추가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총은 거의 7조, 8조에 달하는 그런 예. 기업일지라도 더 클 수 있는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으로 갔습니다. 유진 로봇은 진짜 대진표가 안 좋았어요. 아, 그 대니까 아, 대진운이 안 맞아요. 좋죠. 4강 올라왔는데 갑자기 브라질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고 네. 그 토탈리콜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예, 그거 보면 네. 로버트가 운전을 해요. 자율주행체 운전하는 토탈리콜 보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유진 로봇 보시면 다음에도 우리 옛날 봤던 영화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겠구나 걸 느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운 종목입니다. 유진 로봇. 네. 수많은 로봇 영화 중에서 토탈 리콜 좋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에코프로빔에 올라가게는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거 고르셨는지 투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에코프로빔 골라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유진 로봇과 관련해서 지금 18%나 급등합니다. 예, 최근에 많이 오르고 계속해서 있는데. 계속 예, 올라가요. 크게 좀 시세가 나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있는데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잡아주세요. 자, 로봇 관련주는 네. 올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네.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수급도 많이 불어 올리면서 아무튼 메타버스와 NFT를 대처할 만큼의 강력한 네. 무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이제 2월 들어오면서 계속 다시 그 시장에서 약간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많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이제 횡보를 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로봇 관련 사업은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토탈적인 과학의 산물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바이오처럼 눈앞에 있는 매출이 떨어지든 뭐 이익이 안 나오든 꼭 꾸준히 가져가야 될 대기업들이 가져가야 될 어찌 보면 네. 존재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미래적인 부분을 보고 7,000원 목표가 7,000원 보고 7,000원 보고 예. 전고점으로 네, 딱 전고점 잡아주셨네요. 보고 예. 어. 올 겨울까지 한번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에코프로비엠 결승전으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 유진 로봇은 전고점인 7,000원으로 가격 목표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간은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2라운드로 진출하겠습니다.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SK하이닉스랑 하나솔루션입니다. 이제 태양과 그리고 이런 반도체 이쪽의 싸움일 것 같은데 네. 여기서도 좀 체급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좀 이 종목이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이번 대기는 잘못했습니다. 이 스케줄을 잘못 잡은 겁니다. 예. 불쌍한 아니, 하나 예. 솔루션이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네, 싶은데요. 이미 답이 나왔네요. 두 분 다 그러면 다 하이닉스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 솔루션이 매력이 없는 종목이 아닙니다. 하나솔루션 매력이 같은 있죠. 경우에는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좋은 질문도 많이 설명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하나솔루션 하고 있는 태양광 중에서 큐셀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네. 동남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라들에게 네. 사실 직접적 공장을 대부분 설치 많이 했어요.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솔루션 큐셀 같은 경우에는 4년 전부터 미리 거점 만들어 놓고 그 팜 농장 거기에 모든 걸 깔아고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게 모태가 돼서 인도네시아나 밑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한테 많이 네네.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거기 만들어지는 재료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아까 제가 말한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단가가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좀 생산과 소비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이익되는 부분이 뭐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로서 섹터로서는 좋은 종목이지만 네. 아직까지는 아까 말한 똑같은 말이에요. 원전이 우선이 되고 하기 때문에 네. 하나솔루션에 이거는 조금 좀 아쉽다? 많이 아쉽다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입니다, 원전. 예. 이래나 저래나 답은 원전에 태양열에서 원전 바로 갔습니다. 4강 들어오니까 이제 딱 종목들이 너무 세게 가지고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세 분이 SK 하나 하이닉스를 솔루션 모두 다 힘내라. 같이 골라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하나 솔루션을 관련해서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영호 전문가 김영호 전문가님. 해주실까요?
아까 이제 하나솔루션을 제가 골랐기 때문에 네. 필만 했었는데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원자재에 대해서 그 이천 공장이 화재가 나면서 네. 좀 가격이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좀 전가를 한다라는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군요. 네, 좋지는 예. 않은 상황이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나온 부분은 최근에 네.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가면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전에 한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 매물대가 형성되었던 그 부분에서 지금 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고 네. 아무래도 좀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네. 투자를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는 4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여기서 45,000원이요? 조정을 받으면 네네. 한 3만 원까지도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지금- 지난번에 2월에 한 3만 원까지 갔었었는데요. 지금 저점 부분이 지금 32,000원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그때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네. 좀 시장 상황이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네.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비중을 조금 실어서 매집을 시작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1월 달에 급락하기 전이었던 이런 뭐 37,000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네네. 그걸 더 능가하게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 네, 좀- 알겠습니다. 좀 네. 중장기적으로 지금 보고 이 가격을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의 그런 단기적인 수익은 좀 기대하면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다 거의 다 두 분 다 중장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근데 반토막난 종목인데 어떻게 그 이제 중장기로 그쵸. 해야지 어떻게 급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게 어려운 어찌 보면 그 포지션의 네. 설명이었어요.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네, 많을 맞습니다. 거고 그러니까요. 네. 난감한 종목이었습니다. 예, 난감하네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네. 제가 말씀드렸던 과대낙폭주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네. 좀 중장기적으로 좀 시총이 큰 애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죠. 그렇군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네, 이제 SK하이닉스 결승전으로 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4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추가 조정이 나오는 거를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결승전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결승전 두 종목입니다. 빠밤. 이제 진짜 재밌어질 것 같거든요. 이제 세요. 네, 마치 이제 진짜 재밌어질 것 축구로 같은데. 따지면 독일하고 브라질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에코프로 BM 대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네. 용호 상박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골라주십시오. 반도체냐 아니면 2차 전지냐. 야, 이건 뭐.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강해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두 분이 이렇게 난감해하는 표정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김영우 전문가는 어떤 종목 고르세요? 네, 두 개 다 이제 쟁쟁한 기업이지만 네. 어찌됐든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게 시총 2위 재등극했잖아요. 그렇죠. 네. 꼭 그것 때문에만은 아니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어쨌든 LFP 배터리의 산업 전환이라는 그런 당장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조금 SK 하이닉스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네. 자, 최노 전문가는요? 아까 전에 2차 전지라 했는데 정확하게 말했는데 2차 전지 소재입니다. 네. 예, 네. 소재랑 어떻게 반도체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사이즈가 자체가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예, 일단은 진짜 오늘 사이즈 많이 되죠. 예, 그 왜냐면 줄자도 아니고 무슨. 근데 지금 예. 이제 우리가 박스권이 계속 지금 2,600, 700선에 네네. 머물고 있기 때문에 3,000선에 가면 이제 또 새로운 또 모양새 나오고 지금은 좀 안정권에서 보수적인 관망에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큰 종목을 좀 위주로 또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또 보유하고 계시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고 네. 저는 SK 하이닉스. 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시간상 두 종목 중에서 이제 하이닉스를 골라주셨고, 네. 에코프로 BM은 소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이 아니라 왜 떨어뜨렸는지 김용호 전문가께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왜 떨어뜨렸는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LFP 배터리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다. 네네. 그런 네. 부분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이제 딱히 이제 없고.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점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우리 바로 그냥 투표 결과 확인해 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거 골라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소재냐, 반도체냐. 따당. SK 오늘 의견이 많이들 일치하시네요. 다 같이 똑같은 거 의견을 일치해서 골라주셨어요. 종목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의견이 일치해도 짜고 굉장히 치는 그런 예. 건가요? 의견이 일치해도 굉장히 서로의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일치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정도로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종 우승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는 네. 바로 SK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아쉽네요. 저는 SK 하이닉스 솔직히 SK 하이닉스 아니었으면 이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네. 저는 받는 순간 SK 하이닉스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다 선택하셨으니까 한 분씩 네.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호 전문가님. SK 하이닉스를 말씀하신 거죠? 예. 네. 네, SK 하이닉스는 목표가 15만 원 보고 있고요. 네. 이것 또한 이제 작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더 높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든 그 정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도 오.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발전에 따라서 네. 또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 그 부분과 네. 지금 디램 가격 자체가 네. 판매자 수요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구매자 수요, 구매자 중심이 아니라 판매자 수요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가격을 결정을 할 수가 아, 있다는 거죠. 파는 사람이 유리한 상황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근데 3월에 변동성이 컸는데도 이렇게 15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오. 네, 하지만 이제 기간과 그런 시장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 업황 개선이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인우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짧게 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 13만 5천 원으로 잡고 있고요. 네. 전고점이랑 비슷하네요. 네, 13만 5천 원 잡고 있고, 네.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 그다음에 네. 지금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수요라든지 이게 많이 원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또 소재 부분이 혹시 또 이렇게 원가 부분이 내려가게 되면 네. 이익적인 반사 이익 등 왜냐하면 또 인상 부분까지 계산하면 상당한 올해에 또 상당한 또 이익이 SK가 또 가져갈 거라고 또 믿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대형 종목들은 짧게 가시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진입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감은 없을 거로 생각해서 네. 저는 짧게 13만 5천 원에 네. 목표까지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쉬운 에코프로 BM은 어떤 분한테 여쭤볼까요? 김영우 전문가님이요? 제가 가격만 들어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토스를 네. 받았는데 에코프로비엠 가격만 본다면 저는 목표가 4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어. 네, 전구체도 이제 계속해서 제조를 하고 있고 네. 양극재부터 전구체까지 이런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네.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세계 2위 시장 점유율에서 지금 세계 1등을 따라잡으려는 일본 기업이죠. 네. 스미토모 금속강산을 지금 따라잡으려는 그런 목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목표가 40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네. 제일 높았던 가격으로 금방 또 간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30만 원대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네. SK 하이닉스 김영호 전문가님 15만 원으로 잡아주셨고 길게. 최인호 전문가님은 짧게 13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은 40만 원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이상형 월드컵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후장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